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빅4 어카운팅 펌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김혜리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전 14년 회계 경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회사로 옮기기 전에는 월가에 있는 투자은행들과 헤지펀드 회계부서에서 일을 했었어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이 참 많았죠? 덕분에 지인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금융상품에 관한 세법을 여쭤보셔서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헤지펀드에 있을 때는 12월이 특히 바쁜 달 중 하나였는데 그 이유는 한 해를 정산하면서 텍스 플래닝으로 세금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주식에 관한 세법을 같이 배워보기로 할까요? 주식을 팔 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인 거 아시죠? 텍스 플래닝을 할 때도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주식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지에 따라 세금 소득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세금은 주식을 팔고 나서 이윤이 생기면 내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주식을 사고 팔 때 남은 이윤을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숏텀, 롱텀으로 나뉘게 돼요. 1년 미만은 숏텀, 그 이상은 롱텀으로 분류가 됩니다. 숏텀 게인은 ordinary tax rate, 즉 각 개인의 taxable income에 따라 측정되는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고 롱텀 캐피탈 게인은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돼요.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1월 1일에 방탄씨가 테슬라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방탄씨가 산 가격을 코스트 베이시스라고 해요. 방탄씨가 100불에 100개의 주를 샀으면 테슬라의 코스트 베이시스가 10,000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많이 올라서 한 주당 500불이 되었어요. 그래서 방탄씨가 주 하나당 500불이 된 그날 가지고 있던 모든 테슬라 주식을 팔았어요. 계산을 해보시면 한 주당 400불씩 이윤이 났으니 총 4만불의 이윤이 났네요. 미국에선 이 4만불의 이익이 주식을 판 그 해의 인컴으로 포함이 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숏텀 캐피탈 게인과 롱텀 캐피탈 게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저희가 이젠 방탄씨의 2020년 그리고 2021년 텍서블 인컴이 10만불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이 테이블에 보시듯이 방탄씨의 2020년 인컴 텍스 세율이 24%가 돼요. 방탄씨가 6월 1일에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면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았으니 숏텀 게인의 세율 24%가 되는 거예요. 그럼 9,600불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반면에 방탄씨가 이 테슬라 주식을 내년 1월 1일에 같은 가격인 500불에 팔게 된다면 1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니 이익의 15%, 즉 6,000불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두가 알다시피 새로운 대통령 정책 때문에 2021년 텍스 레이트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에피소드 때 바이든 텍스 플래닝에 관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식 가격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많은 이윤을 남길 만한 그런 주식을 1년 이상 가지고 계시다가 팔면 훨씬 세율 이득이 높다는 거예요. 앞서 예로 든 방탄씨가 테슬라 주식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똑같은 가격에 판다는 전제하에 텍스로 나가는 돈 3,600불을 세이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윤이 있는 주식 포지션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면 이번에는 손해를 본 주식 포지션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이것도 제가 있던 헤지펀드에서 연말에 많이 썼던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예요. 이번엔 방탄씨의 다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든 예랑 함께 보도록 할게요. 방탄씨가 2020년에 테슬라 주식을 일부만 팔아서 만불 숏텀 게인과 전부터 보유하던 애플 주식을 팔아서 만불의 롱텀 게인이 생겼어요. 이때 이 반토막 난 주를 2020년에 롱텀이 되기 전에 팔게 되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주에선 만불 숏텀 러스가 생겨요.
텍스법에 따르면 캐릭터가 같은 포지션을 먼저 offset을 할 수 있죠. 그 말은 즉 항공주에서 생긴 만불의 short-term loss는 먼저 테슬라 short-term gain과 offset이 돼요. 그렇게 되면 2020년 텍스 리턴에는 애플에 관한 만불 long-term gain의 텍스만 내게 되는 거죠. long-term gain의 텍스 레이트는 taxable income 10만 기준으로 15%인 거예요. 그럼 1,500불의 세금을 내시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방탄씨가 반토막된 항공주가 다시 오를 거란 믿음 때문에 산지 1년이 지난 후 팔게 되었어요. 그럼 그 만불 손해는 롱텀 로스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가 같은 포지션끼리 먼저 offset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엔 항공주에서 생긴 만불 롱텀 로스는 먼저 만불 롱텀 게인 애플주에 offset이 되죠. 그렇게 되면 2020년 텍스 리턴에는 테슬라에 대한 만불 short-term gain 텍스를 내시게 되는 거예요. short-term gain의 텍스 레이트는 taxable income 10만 기준으론 24%인 거죠. 똑같이 만불 이득인 두 예에서 이번엔 1,500불이 아닌 2,400불의 세금을, 즉 900불이나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short-term gain, long-term gain, long-term loss, short-term loss가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나뉜다는 것, 같은 캐릭터들끼리 먼저 offset이 된다는 것, 그로 인해 내셔야 될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올해 투자하신 주식을 정리하실 때 이 점 유의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세금 플래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